피가 흘러내리는 눈밭 위에서 나는 그의 손을 쥐었다. 민서가 제발 가지마. 내 목소리가 바람에 쓰러지듯 떨렸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스르르 감기며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영원히 잃어버린 사랑의 메아리. 그날 이후로 내 삶은 그 한순간에 같았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민석은 내 형제이자 연인, 그 이상의 존재였다. 우리는 서울의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고 전쟁이 모든 것을 앗아가기 전까지 서로의 손을 잡는 그 짧은 순간들이 우리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는 죽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의 몸이 눈 속에 묻히는 장면이 내 가슴에 영원한 상처로 새겨졌다. 수십 년이 흘렀다. 2025년의 서울. 번잡한 거리에서 나는 여전히 그날을 꿈꾼다. 이제 80대가 된 나는 홀로 사는 노인으로 변해 있었다. 전쟁의 트라우마가 내 뼈를 갉아먹었고 사랑의 상실이 내 영혼을 갉아먹었다.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이 그의 미소를 떠올리게 했다. 민서가 내가 살아있었다면 이 말은 내 삶의 후렴곡이었다. 어느 가을날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모든 것이 뒤집혔다. TV 뉴스에서 한 노인을 인터뷰하는 장면이 흘러나왔다. 그 얼굴 주름진 피부 아래 여전한 눈매. 민석이었다. 살아서 웃으며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다시 전쟁터의 포탄처럼 터졌다. 그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나를 버렸을까?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 후로 나는 그를 쫓았다. 그의 삶을 훔쳐보듯 소셜미디어와 옛 지인들을 통해 그의 흔적을 더듬었다. 민석은 전쟁 후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꾸렸다. 그의 곁에 있는 남자, 태준이라는 이름의 한국계 미국인이었다. 그들은 결혼했고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민석의 눈빛은 여전했다. 나를 향했던 그 부드러움. 하지만 이제 그 시선은 다른 이를 향해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 폭풍이 일었다. 젊었을 때의 우리는 전쟁의 공포 속에서 서로를 지켰다. 1950년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는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다. 서울이 불타는 밤, 우리는 지하 벙커에서 처음으로 입을 맞췄다. 지훈아, 이 세상이 끝나도 너만 있으면 돼. 그의 속삭임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우리는 군대에 징집되었고 전선에서 서로의 등을 지켰다. 밤마다 총알이 빗발치는 소리 사이로 우리는 손을 잡고 미래를 꿈꿨다. 평화로운 서울에서 작은 집을 짓고 서로의 노년을 함께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1951년 겨울, 인천 근처 전투에서 민석은 적의 포격에 맞아 쓰러졌다. 나는 그를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살아, 제발 살아. 의무병들이 그의 몸을 덮었고 나는 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전쟁이 끝난 후 나는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왔다. 홀로 남은 나는 그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 눈밭을 파헤쳤다. 그 빈 공간이 내 빈 가슴이었다. 그 후 70년 나는 공장에서 일하며
밤에는 옛 전우들을 만나 술을 마시며 추억을 되새겼다. 하지만 그 추억은 언제나 민석으로 끝났다. 나는 결혼을 피했다. 사랑이란 그를 잃은 후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 믿었다. 내 삶은 회색빛이었다. 매일 반복되는 고독. 전쟁의 악몽. 친구들은 이제 놓아줘라고 했지만 어떻게 놓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내 일부였다. 그 뉴스를 본 후 나는 결심했다. 그를 찾아가야 했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날아간 나는 그의 집 앞에 섰다. 문이 열리고 민석이 나타났다. 그의 눈이 커졌다. 지훈,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세월이 우리를 늙게 했지만 그 순간 우리는 다시 20대의 청년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민석은 전쟁 중 포로로 잡혀 죽은 척하고 탈출했다. 그는 나를 찾으려 했지만 전쟁의 혼란 속에서 소식을 듣지 못했다. 미국으로 건너온 후 그는 태준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미안해, 지훈아.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내 가슴속 분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왜 나를 버렸어? 왜 다른 사람 곁에서 웃고 있었어? 나는 소리쳤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두려웠어. 우리 사랑이 세상에 용납되지 않을까봐. 전쟁이 끝난 후 나는 약해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 태주는 나를 구원해줬지만 너를 잊지 못했어. 매일 내 꿈을 꿨어. 그 대화는 우리를 무너뜨렸다. 우리는 울고 안아주고 잃어버린 세월을 토해냈다. 태주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민석 씨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요. 이제 용서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놓아주는 것일 수 있다. 미국에서의 며칠은 치유의 시간이었다. 우리는 함께 산책하며 옛날처럼 손을 잡았다. 세상이 변했다. 이제 우리는 노인으로 LGBT의 사랑이 더 이상 숨길 필요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 민석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민석아. 내 삶은 여기 있어. 나는 서울로 돌아갈게. 하지만 이제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내 마음은 자유로워졌어.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전쟁은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연결했다. 사랑은 죽지 않았다. 그것은 형태를 바꿔 기억과 용서로 살아남았다. 이제 나는 홀로 있지만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민석의 미소가 내 안에 영원히 빛났다. 서울의 아침 안개가 한강을 감싸던 그날, 나는 다시 그의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전쟁터가 아니라 우리 어린 시절의 골목이었다. 민석이 웃으며 내 손을 잡고 달렸다. 지훈아, 영원히 함께하자. 그 말에 나는 눈을 뜨고 베개를 적셨다. 70년이 지났는데 왜 이 아픔은 여전할까? 전쟁 전
우리는 서울의 판자촌에서 자랐다. 1940년대 말,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이 불안정했다. 나는 지훈, 18살.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매일 시장에서 물고기를 나르며 살았다. 민석은 이웃집 장남, 20살. 그는 책을 사랑하는 소년으로 학교 도서관에서 몰래 소설을 읽으며 꿈을 키웠다. 우리는 매일 오후 강변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눈빛이 내 가슴을 설레게 했다. 처음에는 우정이라 불렀지만 곧 그것이 사랑임을 알았다. 민석아, 내가 좋아. 어느 여름날 나는 용기를 내 속삭였다. 그는 놀라서 나를 보았고 천천히 손을 뻗어 내 뺨을 어루만졌다. 나도, 지훈아. 하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용납할까?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사랑했다. 밤에 몰래 만나 키스하고 미래를 꿈꿨다. 전쟁이 오기 전 우리는 행복했다. 1950년 6월 북쪽에서 총성이 울렸다. 전쟁이 시작되었다. 서울은 순식간에 전장으로 변했다. 우리는 징집되어 남쪽으로 후퇴하는 군대에 합류했다. 기차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안고 떨었다. 살아남자. 민서가 그의 대답은 너만 있으면 돼였다. 전선에 도착한 우리는 보병으로 배치되었다. 추운 겨울, 눈이 내리는 산맥에서 우리는 생사를 건 싸움을 했다. 밤마다 우리는 천막 속에서 속삭였다. 전쟁이 끝나면 작은 마을로 가자. 그곳에서 우리만의 집을 짓자. 민석의 손이 내 등을 토닥였다. 그의 체온이 내 유일한 위로였다. 우리는 전투에서 서로를 구했다. 한 번은 내가 총에 맞아 쓰러졌을 때 민석이 나를 업고 후퇴했다. 지훈아, 포기하지 마. 그의 눈물이 내 얼굴에 떨어졌다. 그때 나는 다짐했다.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칠 거라. 하지만 전쟁은 우리를 시험했다. 포로가 된 동료들의 비명, 불타는 마을의 연기. 우리는 점점 변했다. 민석은 더 단단해졌고 나는 더 두려워졌다. 우리가 왜 싸우는 거지? 어느 날 밤 나는 물었다. 민석은 자유를 위해, 우리 사랑을 지키기 위해 라고 답했다. 그의 말은 내 가슴에 새겨졌다. 1951년 1월, 그 운명의 전투. 인천 앞바다의 눈보라 속에서 적군이 습격했다. 우리는 참호에 숨어 방아쇠를 당겼다. 갑자기 포탄이 떨어지며 세상이 흔들렸다.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민석이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다. 민석아, 나는 달려가 그를 안았다. 그의 입에서 피가 흘렀다. 지훈아, 사랑해. 미안. 그는 그렇게 속삭이고 눈을 감았다. 나는 미쳤다. 그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동료들이 나를 끌어냈지만 내 영혼은 그 자리에 남았다. 전쟁이 끝난 후 나는 그의 무덤을 만들었다. 빈 무덤이었다. 왜냐하면 그의 몸은 찾지 못했으니까. 그 빈 공간이 내 삶의 상징이 되었다. 전후 서울은 폐허였다. 나는 생계를 위해 공장에서 일했다.
낮에는 기계를 돌리고 밤에는 술집에서 옛 전우들과 모였다. 하지만 그 모임에서 민석의 이름이 오르면 나는 침묵했다. 그 녀석은 영웅이었어 라고 그들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뿐. 내 사랑을 말할 수 없었다. 세상이 변해도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시간이 흘렀다. 1960년대 한국이 산업화되며 나는 중간 관리자가 되었다. 돈은 벌었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친구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나는 홀로 살았다. 지훈 씨, 왜 결혼 안 해? 그들의 질문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운명이 없나 봐. 속으로는 민석의 얼굴이 스쳤다. 1970년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나는 거리로 나서 시위를 했다. 그곳에서 젊은이들의 열정을 보며 우리 세대의 희생을 떠올렸다. 민석아, 내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강변에 앉아 중얼거렸다. 전쟁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악몽이 나를 괴롭혔다. 그의 피 흘리는 얼굴, 사라지는 미소. 1980년대 경제 호황 속에서 나는 은퇴했다. 이제 50대 중반. 나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다. TV에서 전쟁 다큐멘터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LGBT 권리라는 단어가 뉴스에 나오면 나는 멈칫했다. 우리 사랑이 이제야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된 건가? 하지만 너무 늦었다. 1990년대 인터넷이 퍼지기 시작했다. 나는 컴퓨터를 사서 옛 전우들을 찾았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민석, 그 녀석은 포로로 잡힌 후 소식 없었어. 나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검색하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2000년대 한국 사회가 변했다. 동성 결혼 논란이 일고 LGBT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 나는 몰래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상처를 가진 노인들을 만났다. 당신도 전쟁 때 그들의 이야기가 내 아픔을 공유했다. 처음으로 나는 민석에 대해 이야기했다. 눈물이 흘렀다. 그를 사랑했어요. 영원히. 2010년대 스마트폰이 내 삶을 바꿨다. 소셜미디어에서 옛 사진을 보았다. 전쟁 사진 속 우리 둘.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울었다. 민석아, 내가 어디에 있든 살아있기를. 그 기도는 매일의 의식이 되었다. 그리고 2025년 그 카페에서의 충격. TV 속 민석. 그는 살아있었다. 미국에서 행복하게. 그의 곁에 태준. 그 뉴스는 내 세계를 뒤집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왜 나한테 오지 않았어? 하지만 곧 슬픔이 밀려왔다. 다행이야. 내가 살아서. 나는 비행기 표를 끊었다. 미국으로. 그곳에서 그를 만나기 위해. 내 다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결의에 차 있었다. 이 만남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 사랑은 시간의 시험을 이겨낼 테니까. 비행기 창밖으로 태평양이 펼쳐졌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내 뺨을 어루만졌다. 민석아, 기다려.
이제 내가 갈게. 나는 중얼거렸다. 70년 만에 재회. 이 순간을 위해 나는 얼마나 기다렸을까? 전쟁의 총성, 잃어버린 세월, 고독한 밤들, 모든 것이 이 비행기에 실려 있었다. 미국에 도착한 나는 렌터카를 몰고 그의 집으로 향했다. 캘리포니아의 작은 마을, 바다를 마주한 집. 문 앞에 서서 종을 누르자 태준이 나왔다. 누구세요? 그의 눈에 경계가 서렸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석 씨를 만나러 왔어요. 지훈이라고 해요. 옛 친구예요. 그는 순간 멈칫하더니 안으로 안내했다. 민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안경 너머 눈매는 여전했다. 나를 본 순간 신문이 떨어졌다. 지훈,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살아 있었구나. 정말로. 나는 그의 등을 두드리며 울었다. 세월이 우리를 늙게 했지만 그 안기는 20대의 포옹 같았다. 태주는 차를 타오며 자리를 피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떻게 살아남았어? 나는 물었다. 민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포탄에 맞아 쓰러진 후 적군에게 포로로 잡혔어. 죽은 척하고 버텼지. 몇 달 후 유엔군의 교환으로 풀려났어. 하지만 서울로 돌아갈 길이 막혔어. 난민선으로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왔고 그의 이야기는 내 가슴을 찔렀다. 나를 찾으려 했어.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전쟁 후 뉴스를 뒤졌어. 내 이름이 나오지 않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미안해, 지훈아. 내가 고통받았을 걸 알면서도 분노가 다시 피어올랐다. 그럼 왜 태준 씨 곁에서 행복하게 살았어? 나 없이? 내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엔 생존을 위해 버텼어. 미국에서 한국 교포 커뮤니티에 들어갔고 태준을 만났지. 그는 나를 이해해줬어. 우리 사랑이 특별하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너를 잊지 못했어. 매년 내 생일을 기념하며 울었어. 그 말에 내 분노가 녹아내렸다.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전쟁의 공포, 포로 생활의 고통, 미국에서의 고립. 민석은 PTSD로 고생했다고 했다. 너처럼 나도 악몽을 꿨어. 내가 나를 묻는 꿈. 우리는 손을 잡고 울었다. 그 손길은 여전했다. 따뜻하고 안정적. 다음 날 태준이 합류했다. 그는 60대 중반,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남자였다. 민석 씨가 당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내 영원한 사랑이라고. 그의 말에 나는 당황했다. 태준은 웃었다. 우리는 개방적인 관계예요. 민석 씨의 과거를 존중해요. 당신을 만나서 기뻐요. 그 순간 나는 부끄러웠다. 내 질투가 얼마나 좁았던지. 우리는 함께 바다로 갔다. 파도가 치는 해변에서 우리는 앉아 추억을 나눴다. 기억나. 서울 강변에서 돌멩이 던지던 거. 민석이 말했다. 나는 웃었다.
물론 내가 항상 져서 울던 우리는 웃고 눈물을 흘렸다. 세상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던 시절, 우리는 서로의 세상이었다. 하지만 재회는 쉽지 않았다. 밤에 홀로 누워 나는 갈등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 그를 데려갈 수 없어. 민석의 삶은 여기 태준과 함께였다. 나는 서울로 돌아가 홀로 늙을 운명. 그 생각에 가슴이 저렸다. 셋째 날, 우리는 사진 앨범을 봤다. 민석의 미국 생활, 결혼식, 여행, 일상. 태준의 손길이 스며든 사진들. 행복했어? 나는 물었다. 민석은 그래. 하지만 내가 없어서 불완전했어. 그의 솔직함이 내 마음을 열었다. 우리는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노인들을 위한 그룹.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전쟁 때 사랑을 잃었어요. 늦게 재회했지만 용서가 핵심이에요. 그 말들이 우리를 위로했다. 세상이 변한 만큼 우리 마음도 변할 수 있었다. 마지막 날, 나는 작별 인사를 했다. 민석아, 고마워.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는 나를 안았다. 지훈아, 사랑해. 영원히. 태준이 말했다. 언제든 오세요. 가족이에요.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돌아오는 길. 나는 일기를 썼다. 사랑은 놓아주는 것. 그것이 진짜 영원함. 서울에 도착한 나는 강변에 앉아 민석을 불렀다. 바람이 답하듯 불었다. 내 삶은 이제 새로웠다. 과거를 안고 미래를 향해. 서울의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내리는 창밖을 보며 나는 차를 마셨다. 미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민석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사랑해. 지훈아. 그 말은 내 상처를 어루만졌지만 동시에 아픔을 새겼다. 그는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아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까? 내 삶은 변했다.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나는 옛 전우 모임을 다시 시작했다. 얘들아, 내 이야기 좀 들어줄래? 그날, 나는 민석에 대해 털어놓았다. 전쟁터의 사랑, 상실, 재회. 그들은 놀라워하며 안아주었다. 지훈아, 내가 용감했어. 그들의 말에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내 사랑이 인정받는 느낌이었다. LGBT 센터에 등록했다. 80대 노인으로 나는 상담을 받았다. 당신의 감정은 정상입니다. 트라우마와 애도 과정이에요. 상담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주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를 나눴다. 젊은이들의 열정이 나를 자극했다. 할아버지, 당신 이야기로 저희가 강해져요.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내 아픔이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다니. 민석과는 영상통화를 했다. 매주 일요일, 우리는 화면 속에서 만났다. 오늘 뭐 했어? 그의 일상이 평범했다. 태준과 산책, 정원 가꾸기. 행복해? 나는 물었다. 그래. 이제 너 덕분에 더. 그의 미소가 화면을 밝히는 걸 보며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전쟁터,
그의 피. 왜 살아남았어? 왜 나를 고통스럽게 했어? 꿈속에서 소리쳤다. 깨어나면 땀에 흠뻑. 나는 명상을 시작했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과거를 받아들였다. 그는 살았어. 그것이 기적이야. 봄이 왔다. 나는 한강 다리를 걸었다. 젊은 커플들이 손을 잡고 지나갔다. 동성 커플도 보였다. 세상이 변했다. 1950년대 우리에게는 꿈같은 광경. 나는 벤치에 앉아 편지를 썼다. 민석에게. 내가 없던 세월. 나는 강해졌어. 이제 우리는 자유야. 편지를 보내고 답이 왔다. 지훈아, 나도. 내 덕분에 과거를 용서했어. 그의 글씨는 여전했다. 떨림 없는 선.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다. 언젠가 다시 만나자. 서울에서 나는 웃었다. 늦어도 괜찮다. 여름. 나는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푸른 바다를 보며 나는 민석과 함께 왔던 꿈을 떠올렸다. 여기서 살자라고 했던. 이제 홀로지만 그 꿈은 내 안에 산다. 나는 사진을 찍어 보냈다. 기다려. 다음엔 함께. 가을. 센터에서 강연을 했다. 전쟁과 사랑이라는 주제. 청중은 눈물을 글썽였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제게 용기를 줘요. 젊은 남자의 말에 나는 안았다. 내 삶이 의미를 찾았다. 상실이 아닌 공유의 도구가 되었다. 겨울이 다가오자 민석이 소식을 전했다. 태준과 함께 한국에 올게. 크리스마스에 내 심장이 뛰었다. 재회. 이번엔 서울에서. 나는 집을 청소하고 떡국을 준비했다. 어서 와. 민석아. 그날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민석의 걸음이 느렸지만 눈빛은 밝았다. 우리는 안겼다. 집에 왔어. 태준이 웃었다. 감사해요. 지훈 씨, 우리는 한강으로 갔다. 눈 내리는 강변. 70년 전처럼. 기억나? 민석이 물었다. 물론. 영원히.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삶의 여정. 후회와 감사. 우리가 이겼어. 지훈아. 사랑이 이겼어.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은 우리를 용서했다. 아니, 우리는 스스로를 용서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모닥불을 피웠다. 불꽃이 춤추듯 우리의 추억이 피어났다. 사랑해, 우리는 동시에 말했다. 태준이 손을 내밀었다. 우리는 셋이 손을 맞잡았다. 가족. 그 이상의 유대. 그 밤. 나는 평화를 느꼈다. 전쟁은 끝났고 사랑은 계속되었다. 시간은 우리를 시험했지만 결국 치유했다. 이제 나는 홀로 있지만 연결되어 있다. 민석의 미소가 내 영원한 별이다. 새해가 밝았다. 민석과 태준이 머무는 동안 서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얼굴을 보였다. 번잡한 명동거리, 현대적인 카페,
LGBT 프라이드 행사. 이게 우리 시대였으면 민석이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늦었지만 이제야 봐. 우리의 승리야. 우리는 전쟁 기념관을 방문했다. 유리 케이스 속 총기와 편지들. 여기서 우리는 싸웠어. 나는 말했다. 민석의 눈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리고 사랑했지. 우리는 손을 꼭 쥐었다. 관람객들이 지나갔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벽 안에 서였다. 우리의 세계.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왜 사진을 봤다. 흑백 필름 속 젊은 우리. 이 미소. 여전해. 태준이 웃었다. 그는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쓰자고 제안했다. 세상에 알리자. 전쟁 속 사랑의 증언. 나는 망설였다. 공개적으로.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때야. 글쓰기는 치유였다. 매일 저녁 우리는 앉아 회상했다. 1940년대 판자촌의 소년들. 내가 처음 책을 읽어준 날 내 심장이 멈췄어. 나는 썼다. 민석은 전선에서 내 손길이 나를 살렸어 라고 덧붙였다. 태주는 편집하며 이건 걸작이 될 거예요 라고 했다. 프라이드 행사 날 우리는 거리로 나섰다. 무지개 깃발 아래 젊은이들이 춤췄다. 민석과 나는 손을 들고 걸었다.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할아버지들, 멋져요. 아이들이 외쳤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세상이 우리를 환영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어느 밤, 민석이 악몽을 꾸었다. 포로. 지훈아, 그는 소리쳤다. 나는 안아주었다. 여기 있어. 이제 안전해. 태준이 물을 가져왔다. 우리는 셋이 안겨 울었다. 트라우마는 공유할 때 줄어든다. 책 집필 중. 옛 전우 한 명이 연락 왔다. 민석이 살아있었다니 그는 놀라워했다. 우리는 모임을 가졌다. 모두가 울고 웃었다. 너희 사랑. 전설이야. 그 말에 나는 자부심을 느꼈다. 봄. 책이 완성되었다. 제목, 눈밭의 약속. 출간 소식을 알리자. 민석의 미국 친구들이 축하했다. 당신들 덕분에 용기 얻었어. 리뷰가 쏟아졌다. 인간성의 승리. 내 삶이 세상에 퍼졌다. 여름. 우리는 제주로 여행 갔다. 셋이서. 바다 앞에서 나는 말했다. 여기서 살자던 꿈. 이뤘어. 민석이 웃었다. 함께라면 어디든. 태준이 사진을 찍었다. 행복한 순간들. 가을. 인터뷰가 이어졌다. TV. 신문. 전쟁 속 LGBT 사랑은 어떤가요? 기자의 질문에 나는 인간적인 사랑. 시대를 초월해요 라고 답했다. 민석은 용서와 재해가 핵심이라고. 우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겨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나는 피곤했지만 기뻤다. 민석아, 우리가 바꿨어. 세상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덕분이야. 민석과 태준이 미국으로 돌아갈 때
공항은 눈물바다였다. 다시 올게 민석이 약속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기다릴게. 영원히. 홀로 남은 나는 책을 펼쳤다. 우리 이야기. 이제 내 삶은 완성되었다. 사랑은 잃지 않았다. 그것은 성장했다. 시간은 흘렀다. 책 출간 후 1년. 나는 이제 유명인사가 되었다. 학교에서 초대받아 강연했다. 아이들의 눈빛이 빛났다. 할아버지, 사랑은 어떻게 이겨요? 용서와 시간으로 나는 답했다. 내 말이 그들의 미래를 밝힌다니 감격이었다. 민석과는 매일 통화했다. 그의 목소리가 내 하루를 채웠다. 오늘 정원에 꽃 피었어. 내가 좋아할 빨간 장미.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언젠가 보러 갈게. 태주는 건강이 나빠졌다고 했다. 늙었으니까 민석의 걱정이 느껴졌다. 여름. 나는 미국으로 갔다. 태준의 병세를 듣고 병원에서 그를 봤다. 지훈 씨, 와줘서 고마워. 그의 미소가 약했다. 우리는 손을 잡았다. 가족이니까. 민석은 지쳤다. 태준이 없으면 나는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 나도 여기 있어. 태준의 병은 암이었다. 치료가 힘들었다. 우리는 병실에서 밤을 지새웠다. 옛 이야기, 웃음, 눈물. 민석아, 나 없이도 살아. 태준이 말했다. 민석은 울었다. 안 돼. 너 없인 안 돼. 나는 그 사이에서 기도했다. 사랑이 이겨주길. 가을. 태준이 떠났다. 장례식 날. 비가 내렸다. 민석은 무너졌다. 왜 또 이러? 그는 소리쳤다. 나는 안았다. 미안해. 하지만 태준은 행복했어. 우리 덕분에. 우리는 묘지에 앉아 울었다. 또 하나의 상실. 하지만 이번엔 홀로 아니었다. 태준의 유언은 민석과 지훈. 함께 살아였다. 우리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민석은 한국으로 왔다. 여기서 살자. 그는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에 새 삶이 시작되었다. 민석은 적응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강변을 걸었다. 서울이 변했네. 그의 놀라움에 나는 웃었다. 너도 변했어. 더 강해졌어. 우리는 책순회 강연을 했다. 전국을 돌며 이야기 나눴다. 상실은 끝이 아니야. 재탄생이야. 청중의 박수가 쏟아졌다. 우리의 사랑이 희망이 되었다. 겨울.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마음으로. 친구들, 센터 사람들이 모였다. 영원히 함께. 우리는 맹세했다. 눈 내리는 교회 앞. 우리의 키스. 세상이 환호했다. 민석의 건강도 나빠졌다. 전쟁 후유증. 병원에서 그는 말했다. 지훈아, 후회 없어. 너 만나서. 나는 눈물을 삼켰다. 나도. 사랑해. 새해.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부산 바다.
파도 소리가 우리를 위로했다. 이게 우리 노년이야. 민석이 웃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행복해. 하지만 봄. 민석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포기하지 마. 나는 말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이미 이겼어. 내 곁에 있어서. 여름. 그는 떠났다. 병상에서 내 손을 잡고 다음 생에 다시 그의 마지막 말. 나는 울부짖었다. 또 상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우리는 충분히 사랑했다. 장례 후 나는 홀로 앉아 회상했다. 두 사랑, 두 상실. 하지만 그들은 내 안에 산다. 나는 책을 썼다. 두 번째 약속. 세상에 전했다. 민석을 보낸 후 세상이 고요했다. 서울의 가을 잎이 떨어지듯 내 마음의 잎사귀가 흩어졌다. 하지만 그 빈 공간에 바람이 불었다. 추억의 바람. 지훈아. 강해져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센터로 돌아갔다. 이제 홀로예요. 하지만 이야기할게요. 모임에서 나는 말했다. 젊은이들이 안아주었다. 할아버지. 당신이 우리 스승이에요. 그들의 따뜻함이 나를 일으켰다. 겨울. 나는 해외 강연을 갔다. 미국, 유럽. 전쟁과 사랑의 여정, 청중이 울었다. 당신의 용기가 제 삶을 바꿨어요. 피드백이 쏟아졌다. 내 아픔이 글로벌한 메시지가 되었다. 새해. 태준의 친구가 왔다. 민석 씨가 남긴 거예요. 상자 속 편지와 사진. 지훈에게. 영원한 사랑. 나는 울었다. 그들은 가족이었다. 봄. 나는 자서전을 썼다. 시간의 달이. 출간 후 영화와 제안이 왔다. 우리 이야기를. 나는 웃었다. 감독은 인간성의 깊이를 보여줄게요 라고 했다. 여름. 촬영 현장. 배우들이 우리를 연기했다. 감동적이에요. 그들의 눈빛에 나는 고마웠다. 민석과 태준의 영혼이 살아났다. 가을. 영화가 개봉되었다. 극장 가득 사람들. 박수. 엔딩 크레딧에 내 이름. 나는 무대에 섰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사랑은 이겨요. 겨울. 상을 받았다. 인권 공로상. 연설에서 나는 말했다. 전쟁은 파괴하지만 사랑은 재건해요. 용서하고 공유하세요. 2027년 나는 90세가 되었다. 생일 파티에 친구들 모였다. 할아버지. 축하해. 케이크 불을 끄며 소원했다. 평화로운 세상. 모두의 사랑 인정. 민석의 무덤에 갔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 바람이 답했다. 태준의 사진 앞에서도. 고마워. 내 덕분에 내 삶은 완성되었다. 상실 속 성장. 이제 나는 평화로웠다. 사랑은 죽지 않는다. 그것은 영원하다. 마지막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병원 창밖. 나는 누워 있었다. 나이 든 몸이 지쳤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지훈아, 잘했어, 내 속삭임. 의사가 말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나는 웃었다. 알아. 준비됐어. 가족 같은 친구들이 모였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들의 눈물에 나는 위로했다. 나도. 여러분 덕분에 마지막 날 나는 회상했다. 판자촌 소년, 전쟁터 연인, 재회한 노인, 민석, 태준. 그들의 사랑이 내 인생이었다. 다음에 다시 만나자. 눈이 그쳤다. 햇살이 들어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사랑의 마지막 말. 세상이 밝아졌다. 그의 책과 영화, 강연이 세대를 잇는다. 전쟁의 상처 속, LGBT 사랑의 빛, 용서와 치유의 메시지.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사랑은 시간의 다리를 건넌다.